제가 우리가 보니까 그 한국심리교육원에 카페에 상담 코너에 지금 상담이 하나 신청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 사례를 먼저 기다리실 것 같으니까 먼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고 있는 31살의 남자입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망을 듣고 4년 전부터 그 공부에 전념을 하고 있는 와중에 라이브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애로사항을 보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를 합격하고 난 후에 2차에 떨어지면 동차에 해당하는 시험이라 그거를 다시 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만 시도했다가 떨어져서 지금 다시 공부를 전념해야 될 시기인데 문제는 3년간의 실패에 관한 경험 또는 동차에 대해서 전념해야 된다는 어떤 다시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집중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게 되고 다른 취미에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또 그 빠져들고 난 다음에 꼭 마무리는 성과에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자꾸 주제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독증으로 가기 전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혼자 그거를 시도해봤자 항상 실패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1우선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남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내 나름대로 이 자체를 힐링하는 힐링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힐링 능력을 가지고 있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제거를 하거나 또는 회피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고 회피하고 난 다음에 뭘 가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크기만큼의 재밌고 즐거운 쪽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공부 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항상 늘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강박을 갖고 계세요. 어떤 강박이냐면 동생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경제력으로 빨리 내가 뭔가 독립을 해야 된다, 경제적인 여건을 가져야 된다, 자격증을 반드시 빨리 따야 된다, 그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그냥 집에서 가장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르는 책임감, 부모님한테 미안함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이 되게 되니까 의식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계속 스트레스가 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강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찾는 것이 애니메이션, 만화 또는 다른 취미, 재밌는 쪽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거예요. 회피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강박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니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박에서 불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자꾸 해소를 하려고 들거든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게 바로 중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의 힐링법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특히 성과에 연결되어 있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중독이 가기 전에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3년 이상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독 증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스스로가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나에게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강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불안감에 의해서 지금 나도 모르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걸 알아요. 아니까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독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다 놔두고 일단 본인이 중독이구나. 그러면 내가 중독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게 저 주소를 알았으면 제가 보내드릴 텐데 일단은 심리치료 기법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뭐가 문제구나라는 거 빨리 그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를 알아야 치료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연을 간단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중독 증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중독이 되면 참 좋은데 공부 중독이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되면 성으로 자꾸 해소를 하게 나가는 그 수단들을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힐링 기법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심리에 관련되는 치료 단계를 총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 스트레스와 상처로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드니까. 안 힘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힐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 전환을 시키는 거죠. 뭐 영화를 한 편 본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는 여행을 간다든가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거, 우리는 이거를 힐링 기법이라고 합니다. 즉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데 지금 현존하는 심리 상담이라든가 힐링 기법이나 그리고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강의라든가 뭐뭐 땡땡 테라피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분 전환을 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와 상처, 지금 당장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힐링, 기분을 전환을 해가지고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힐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존하고 있는 상담, 그리고 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뭐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바로 힐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전환시켜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 이 역할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상담이 됐던 자기의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됐던 이런 걸로도 충분히 회복을 합니다. 즉 심리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요 힐링 기법을 써서 바로 내가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갑니다. 자, 문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내가 힐링이 돼야 되는데 힐링이 안 된 채 일정 기간 동안을 계속 똑같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회복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뭘 노력을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힐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바로 특정한 인식이 됐던 기억이 됐던 표현이 됐던 셋 중에 하나가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심리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스트레스를 계속, 상처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즉 힐링 기법 가지고는 이제 회복력이 없기 때문에 힐링 기법 가지고는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 하나가 장애를 유발한 거를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요거는 인식, 기억, 표현 3개의 심리 중에 1개의 심리가 회복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장애다. 인식에 장애가 발생을 했어. 그럼 들어오는 거에 장애가 발생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게 다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상처로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게 공황장애, 그리고 강박장애,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식장애거든요. 즉 인식되는 것이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그게 원래는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기분 전환하고 이렇게 되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불안장애, 공포장애, 기타 등등은 대부분 인식장애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기억장애인데 이 기억장애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은 감정기억장애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현장애라고, 이 우리가 3개의 심리 중에 표현장애는 중독증이라든가 의식장애, 즉 생각이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다 표현장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독증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인식장애 또는 기억장애 또는 표현장애 요 3개 중에 하나가 고장이, 즉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요거를 심리 하나가 장애가 발생됐다 해서 심리장애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에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이 심리장애 있는 사람을 힐링 기법으로 뭔가를 치료하려고 해요.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뭔가 상담을 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힐링 기법을 쓰게 되면 심리장애가 하나가 아니라 다시 2개로 고장을 일으킵니다. 즉 하나가 더 장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힐링 기법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전환시켜주는 용도, 치료 용도로만 써야 되지 심리장애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장애를 치료할 때는 부탁이니까 상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제가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만 고장나는 게 하나만 장애 들어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개가 또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저는 중증 심리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리 두 개가 장애를 발생을 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심리 두 개가 회복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울증이라든가 히스테리라든가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심리적 조현병이 기질적인 거 말고 심리적 조현병이 바로 중증 심리장애인 이 심리 두 개의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있느냐? 심리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 개 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저는 중증 트라우마라고, 이 명칭 붙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증 트라우마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세 개의 심리가 모두 다 회복력을 상실한 겁니다. 자, 세 개의 심리가 모두 다 상실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을 해내도 힘들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인식을 해도 힘들죠. 기억을 해도 힘들죠. 표현을 해도 힘들고 뭘 해도 다 힘들어져요. 우리는 그거를 중증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에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트라우마, 사별과 연결되어 있는 갑작스러운 사별과 연결되어 있는 트라우마,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인 어떤 트라우마들 가지고 있거든요. 트라우마라든가 실패라든가 좌절 때문에 오게 되는 미래의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그런 실패와 좌절에 의한 바로 트라우마라든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바로 이런 중증 트라우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게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작용하는 거를 마음이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원리를 딱 알고 보니까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중증 트라우마는 심리를 가지고 치료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로 치료하냐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 마음이 갖고 있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힘을 갖고 심리를 회복을 시켜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을 하는 거는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조언을 해준다든가 기분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자기 자신을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그리고 중증 트라우마처럼 심리가 한번 회복력을 상실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만이 유일하게 그 심리 장애가 발생된 거, 회복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를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참고를 해서 심리장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상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리 포럼이라든가 이런 포럼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게 심리 4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은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편집해서 아마 내일쯤에 올리게 될 텐데 심리 장애를 악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영상이 이제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료하다가 그러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때 심리 장애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려가는지 우리는 무엇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